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고3 7월 학력평가 화학원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자, 우선 정말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무더웠는데 시험 볼 때는 뭐 더운 것도 모르셨죠? 너무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을 봤어요. 우리 친구들 일단은 무사히 시험을 마친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대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벌써 우리가 고3 들어서 네 번째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3월, 4월, 6월, 물론 6월은 모의평가였지만 그리고 7월 오늘 시험이 어땠을지, 물론 선생님의 바람으로는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전부 다 실력 발휘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겐 여름방학도 있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험이 어땠나? 난 어려웠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올해 6월 모평이랑 좀 비슷하거나 그보다는 조금 쉬웠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거랑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 거랑도 좀 비슷하거나 그래도 그나마 작년보다는 조금은 어려웠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6월이건 작년 시험이건 좀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단원별 문제 분포가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일단 문항 자체로 보면은 뭐 5문제, 4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고르게 분포되었다라고 보여지지만 3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4번, 5번, 6번에 뚜루룩 나와가지고 사실 첫 번째 페이지 풀 때는 친구들이 자신감이 진짜 이따만큼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자료를 해석해야 되고 어려운 문항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자신감이 막 엄청 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 조금은 주춤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문항이 몇 번에 이렇게 배치되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험의 난도나 어떤 그런 경향이 달라진다는 점, 그래서 더욱더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역동적인 화학 반응,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화학의 첫걸음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왔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네 번째 페이지에 양적 관계와 관련된 거, 그리고 중화 반응 양적 관계와 관련된 거 17, 18, 19, 20번 요런데 뒤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자의 세계라든지 분자의 세계는 조합하는 문항들이 지금 2단원, 3단원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의 분포 및 특징인데요. 2, 3단원의 다 조건 조합 문항수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작년 7월도 약간 그랬거든요. 조건 조합이 많다는 건 문항이 어렵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는 훈련을 많이 하고 시간 제한 딱 걸어놓고 열심히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것이니까. 1단원과 4단원에서 신유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유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기존 기출문제라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있지만 항상 그런 기출을 공부해도 시험을 보면 틀리는 이유가 그만큼 핵심 개념을 아주 잘 담고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완벽하게 시간 안에 파악해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유형이 없었지만 그동안 풀었던 유형에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워서 뒤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사실 선생님 말 지금 하는 거 듣고 들으면서도 좀 계획이 좀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눈여겨볼 문항이 좀 사실 여러 개가 있기는 했는데요. 제가 추려왔습니다. 일단 11번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자료들보다는 조금은 그래프 해가지고 점 찍어서 조금은 좀 새롭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넣어왔는데요. 양자수 조합하는 문제 100% 출제될 거예요. 수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잘 연습해 두시면 좋겠고, 12번에 물의 자동화, 이온화와 pH인데 자료 해석하는 게 여지까지 봤던 거랑은 조금은 자료가 조금 다르게 나왔죠. 산과 염기의 농도가 좀 달랐어요. 100배만큼 차이가 났었는데 그때는 pH랑 pOH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따 문제 풀면서 좀 강조할 부분입니다. 18번이죠. 화학식량과 몰과 표현과 계산인데 이미 기출에서 다뤘던 그런 형태로 한 두세 번 출제되었던 형태로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아마 잘 풀었을 건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분수를 개인적으로 좀 싫어해가지고 좀 간단한 숫자로 바꿔가지고 좀 큰 숫자로 바꿔서 문제를 이따가 풀이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도 자기한테 편한 방법, 그리고 긴장된 상태에서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꼭 자기만의 개념 노트에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눈여겨볼 문항에 넣어왔고요. 19번 나올 게 나왔죠. 개수 구하는 거. 개수 안 구하면은 뭐 화학원이 어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19번과 20번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계 반응물을 정하고 혼합기체, 그 다음에 첨가기체 유형 다 유형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 이번 문제는 첨가 유형이었죠. 기체 유형 반응 정리할 거고 한계 반응물 그리고 개수 구하는 거 19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면서 각 과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이따 해설할 때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20번은 1가랑 2가 산과 염기의 반응인데요. 이온수 분석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게 나왔어요. 7월 학평 치고서는. 앞으로의 공부법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험 결과도 물론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지만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객관적인 위치를 이제 파악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7월입니다. 학습 계획을 그동안에 내가 잘했는데 이번에 시험이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치셔야 돼요.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셔야 되겠고 여름방학이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선생님도 정말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고2 겨울방학이랑 고3 여름방학 때 성적이 진짜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만약에 뭐 6월, 7월 시험을 보고서 내가 만약 좌절해 있고 포기했다면 그런 좋은 성적들을 받을 수가 없었었겠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성적에 따라서 조금은 공부 방법이 다를 거예요. 중하위권 친구들은 일단은 욕심내지 마세요. 시간 있다 그랬죠. 문제풀이를 막 하는 것보다는 개념 복습 위주 그리고 핵심 개념과 풀이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는 실전, 연습에 더 돌입을 해야 된다. 시간도 25분으로 맞춰주시고 답안 표기하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25분으로 맞춰주시고 열심히 기출문제와 오답 위주로 마무리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할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공부가 되겠죠. 7월 학평을 치렀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도 이런데 우리 친구들은 진짜 지금 어떨지 조금 마음이 그래요.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해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므로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강에서 해설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